네, 고금리, 고유가, 강달러 이러한 부담감에 시장, 특히나 대부분의 업종이 크게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오히려 이러한 조정 구간을 이용해 저가 매수를 이용해야 한다라는 증권가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에 대한 흐름부터 먼저 체크를 해볼 텐데요. 역시나 삼성전자를 비롯한 오늘 반도체 기업들의 약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는 2% 넘게 하락하며 67,000원 구간을 지나고 있고요. 그나마 SK하이닉스가 그래도 지지선을 좀 받쳐주며 0.35%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하나, 마이크론, ISC, PSK 홀딩스 일제히 다 하락하는 가운데 반도체 약세뿐만이 아니라 2차 전지 안에서도 큰 폭의 하락세가 확인되고 있는데요. 먼저 에코프로 두 형제를 체크해 보도록 하죠. 오늘 특히나 그 폭이 참 깊습니다. 에코프로 BM 6.13% 하락하고 있고요. 에코프로 역시 7.33% 더 낙폭을 키우며 83만 5천 원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포스코 홀딩스 일제히 다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반도체와 2차 전지는 이 업황을 대변하는 주요 가격에 대한 방향성도 명확하게 다릅니다. 먼저 반도체, 낸드와 디램 가격 하락세가 멈추자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이 가격 바닥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더 높아지고 있고요. 반면 2차 전지, 이 리튬 가격에 대한 하락세가 지속되자 오히려 4분기에 확인된 이 수주를 계속해서 주시해야 한다라는 그쪽의 기대감을 걸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러한 전망 가운데 오늘의 저가 매수 어떤 포인트가 어떤 업종이 더 매력이 있을지 고수님들의 의견이 궁금한데요. 자, 그렇다면 당신의 선택은? 네, 쳐야 돼. 하나, 둘, 왜 노래 안 해? 또 같이 해주세요. 아이, 추래요, 피디님이. 시청률을 올리기 위해서. 근데 이 춤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지금 화면을 보고 있는데 뭐 이렇게 하는데요? 이건 심신인데? 심신이? 뭐예요? 핑미 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아, 제일 어리잖아요. 이거는 아세요? 춤 아는데요. 앉아서 할 수 없어요. 손으로만 못해요? 손으로만 못합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크게 하기 때문에. 어떻게? 옆으로 치면 이걸 제가 하면 이게 아니, 시키려고 그랬는데 안 네. 넘어가시네. 어쨌든 여러분, 예, 기분이라도 조금이나마 좋아지시라고 춤췄는데 기분이 더 나빠지신 건 아니시겠죠? 핑미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안 좋을 때 우리가 저가 매수를 할 수 있을 법한 종목들을 추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뭐 실적 이야기했고요, 뭐 업종 이야기했고요, 여러 가지 좋은 이슈들 있는 업종을 이제 추려봤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뭘 사야 하는지를 1위를 통해서 확인해 볼 텐데. 좋은 주식이 이렇게 시장이 많이 하락했을 때, 그러니까 물이 다 빠지고 나서 과연 수영장에 수영복을 입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는 실적이 좋은 종목과 그렇지 않은 종목의 옥석을 가려보자라는 거겠죠. 이 공식이 지금 시장에서도 여전히 통합니까, 임순재 교수님? 일단 뭐 그러니까 실적이 좋다라고 하면요. 네. 그런 기업들이 뭐 하락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제 주식 격언 중에 이제 물론 낙폭이 과대한 게 뭐 좋은 종목이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떨어지는 칼날은 조심하자라는 얘기도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주식 오늘 같이 이제 큰 폭으로 하락할 때 과연 이 하락이 그러니까 오늘 하루만 해서 끝날 것이냐 안 끝날 것이냐라고 봐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이런 이제 지금은 떨어지는 칼날이 될 가능성은 좀 크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떨어지는 갈날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테마 종목,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적이 바탕이 좀 안 되는 테마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최근에 이제 급등했었던 종목들이 이제 큰 폭의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 종목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자, 태보고수. 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나오기 전에 예약 매수 다 걸어놓고 왔고요. 체결 다 됐습니다. 네. 더 떨어졌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거는. 뭐 적절히 제가 코스피 2,400 정도를 상정을 하고는 그 정도에서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걸어놨는데 매수가 되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를 떨어졌다라고 하면 오히려 웃으셔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웃음이 안 나죠. 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일단은 올랐을 때는 아이 뭐 이게 많이 올랐으니까 못 사고 떨어졌을 때는 더 떨어질까 봐 못 사고 그럼 언제 삽니까? 표준어 못 사고. 예, 네. 못 사고. 아, 죄송합니다. 예, 예. 주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돈을 어찌 보면은 자본을 굴려가지고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쵸. 그럼 도대체 어떤 타이밍에 살 것인가? 네. 그러면은 다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빠졌을 때 사서 올랐을 때 팔아라. 아주 쉬운 방법이네요. 빠졌죠? 사셔야죠. 근데 왜 빠졌는데 더 빠질 것 같아서 못 산다라고 표현을 하시느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빠지면은 분할 매수를 하시면 된다.
그 관점에서 접근하시면은 정말 좋은 타이밍이 오고 있는데 네. 이 부분에서 도대체 왜 걱정을 하시냐? 그리고는 지금 같은 경우에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사놓고 실적이 반영됐을 때 주가가 정상화됐을 때 그때 다시 매도를 고민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침에 샀습니다. 네. 네. 무조건 뭐 테이블고서 샀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 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어떤 거 샀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공개를 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각 업종마다 이 업종이 여기가 단기 저점인지 정말 살만한 종목인지 몬살 종목인지를 좀 추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데 이제 상반기 끝나고 이제 7월부터 조정이 좀 시작되고 네. 나서 8월에도 낙폭과대주 이야기를 분명히 했어요. 항상 하죠. 예. 하나 살 때마다. 9월에도 계속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여기가 저점이면 많이 떨어진 건 지금도 줍줍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지금 결과만 놓고 보면 네. 더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분할 그쵸. 매수 관점이 맞기는 한데 사실 불확실성이 있는 시장에서 소위 우리가 투자자들이 얘기하는 배팅을 하기에는 뭔가 떨어지는 칼날을 지금은 더 조심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맞아요. 그러니까 멘탈이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아, 우리 테이블고서는 돈이 많아가지고 현금화된 게 많아가지고 지금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솔직히? 저도 테이블고수처럼 이렇게 투자할 수 있으면 참 네, 좋겠는데. 저는 시황 방송도 하고 있고 매일 방송도 하고 있고 매일 투자를 네. 하고 있는데 저는 조금 일찍 팔았습니다. 6월 중순 정도부터 이거 봐. 혼자 팔았어, 혼자 팔았어. 약간은 비중이 좀 축소를 해야 될 시기가 오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는 8월, 9월에는 추석 지나고 난 뒤에는 좀 더 좋은 시기가 올 것 같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 네.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는 불확실성이나 아니면은 테마주가 조정을 받는 과정도 좀 거치지 않았나. 그러니까 지금은 실적주 하반기와 내년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좀 접근할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5%님이 떨어지는 칼날은 쇠장갑을 끼고 잡으면 됩니다 하는데 쇠장갑이 저는 그거로 생각해요. 현금을 막 이렇게 많이 갖고 있으면은 그걸 많아야죠. 잡을 수 있는데 그래 칼이 베어도 안 한 장 있으면 손이 안 바로 다치니까. 피가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긴 하락의 시작인지 뭐 저점인지 이거는 사실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알기에는 어려우니까 이럴 때는 이재규 교수님 뭐 어떤 기준을 가지고 뭐 매수를 할 수 있는 업종이다 아니다를 좀 판가름하세요. 그죠. 이 주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네. 지금 이제 떨어지는 칼날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빠질 때 이제 자금력이 풍부하거나 아까 테이버고수처럼 현금을 이미 마련을 해놨다면 지금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다수의 투자자분들은 그런 상황이 아닐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런 상태라면 계속해서 빠질 때보다는 빠지다가 이제 하락을 멈추고 반등을 어느 정도 줄 때 매수를 들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더 안전한 자리에서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좀 더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자면 업종별로 좀 다른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래서 좋은 업종만 꼽아주세요. 저는 반도체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그러니까 기업들의 주가 자체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반도체 업종이라기보다는 대한민국이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오늘 좀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업황 자체가 돌아서고 있는 게 분명히 잡히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뭐 주가의 흐름 자체는 좀 더 낙폭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믿을 만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좀 눈여겨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이야기 나왔으니까 그러면 대표적인 우리 투자자분들의 가장 많은 관심 받고 있는 반도체와 2차 전지를 한번 손을 들어서 것으로 투자에 대한 지금 이제 마음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규 고수님은 반도체 드셨으니까 반도체를 지금 더 줍줍해야 될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저는 한 분, 샀습니다. 두 분, 세 분, 네 분. 오, 2차 전지다. 왜 아무도 안 들어요? 2차 전지 이거 사주세요. 왜 아무도 안 들어요? 2차 전지는 그렇게 별로예요? 일단 뭐 실적 부분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일단 뭐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아마 3분기 실적이 아마 그렇게 생각만큼은 뭐 높지는 않을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수출 같은 경우도 지금 9월 달에 2차 전지 수출이 작년 대비 16% 정도 감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보면 2차 전지 업체들의 실적들이 예상보다 그렇게 높지 않을 가능성은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일단 뭐 전방 산업의 전기차 관련된 분야가 어떤 식으로 돌아갈 것이냐라는 부분은 여전히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3원 개 배터리에 대한 뭐 계속 뭐 얘기들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글로벌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3원 개보다는 LFP에 좀 더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국내 업체들이 지금 뭐 LFP 배터리를 뭐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난달에만 해도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LFP 배터리를 공개를 했는데 그 사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중국 업체의 중간 정도 수준 업체의 지금 성능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선발하는 업체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러다 보면 현재의 이런 이제 실적 개선세가 언제쯤 일어날지에 대한 부분도 조금 같이 생각을 하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결론은 어쨌든 반도체 쪽으로 많이 기운 것 같은데요. 우리 2차 전지 투자하고 계신 분들 저를 비롯해서 모두 파이팅 외쳐보도록 하겠고요. 2차 전지든 반도체든 다른 섹터든 10월에는 조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시장에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수분들의 전략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임순재 고수는 자동차 조선 쪽에 있어서의 주목 이야기해 주셨고요. 손소호 고수는 AI 관련해서도 언급을 해주셨어요. 또 이재규 고수는 2차 전지 하반 경직 또 반도체는 또 반등을 기대한다. 테이버 고수는 힘들 때 웃는 자가 인류다라고 하는데 우리 다 같이 웃어볼까요? 하하하하하. 예, 여러분들 이렇게 웃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른장 탑5 5개 이슈를 통해서 10월 시장 전략을 쭉 확인해봤는데 10월에 시장의 변동성이 있을 때마다 저희가 또 함께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실시간 댓글창 또 우리 시청자분들 많은 글들 올려주셨습니다. 박세미 아나운서와 함께 확인해보시죠.